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약대 면접 문항을 좀 보여드리고 의대 입시에 대해서 면접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2019년도 차의과대학 약학대학 면접 문항인데 보시면은 이 상단부에 생리학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그래서 생리학적인 이제 지식을 학생에게 물어보는 그런 문항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. 약 문항부터 보시면은 약물 A랑 B를 보여주고 신체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인데 생리학이라고 써있지만 생화학적 지식도 기반에 깔려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.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위의 문제는 학생의 생리학, 생화학적인 지식을 알아보는 목적이 있고요.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 호르몬인 도파민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카르복실기가 붙어서 아미노산의 구조로 변화한 L도파, 저희가 레보도파민을 L도파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형태가 바뀌며 아미노산 수용체의 기질을 통해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BBB라고 부르는데 이 구조물을 통과할 수 있는 투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. 신체에서 이동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저희가 써놓은 BBB라는 구조물을 얘기를 하는 게 일단 핵심이겠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학생이 얼마나 잘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. 더해서 친핵성을 지니고 있는 도파민에 비해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할 수 있는 L도파는 파킨슨병의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면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이 면접에서 설명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뤄야 하는 내용들이고요. 추가적으로 이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자체가 저희가 흔히 요즘에 말하는 저탄고지, 그래서 케톤체라고 저희가 부르죠. 케톤체도 이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과다 복용했을 때는 케톤이 너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코마, 저희가 혼수 상태라고 부르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점까지 학생이 추가로 설명할 수 있다면은 매우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고요. 이 질문에서 학생에게 묻고자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화학식, 화학 구조를 통해서 두 구조의 차이가 뭔지, 어떠한 구조물인지 빠르게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보고자 한다고 생각합니다. 2020년도 대구 가톨릭대학 약학대학 면접 문항인데 보시면은 이제 구조물 두 개를 똑같이 주죠. 그리고 가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. 그래서 가라는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나라는 구조물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, 나는 지금 여기 써있는 펩시노겐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이게 벽세포구나 위세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학생이 기본적으로 이건 위세포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.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학생이 소화기 생리학적 지식을 요하는 질문인데, 소화기 생리학이라고 뭔가 거창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생리학에서 다루는 일 분야거든요. 그래서 학생들이 생2까지 했다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. 펩시노겐의 존재를 통해서 위에 벽세포다 라는 사실을 빠르게 파악하고, 그리고 이 세포가 위산을 분비한다 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펩시노겐이라는 물질 자체는 위에 긴 염산과 만나면 펩신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과정, 이 특성 또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. 조금 더 나아가서 이 펩신이라는 물질이 체내에서 단백질 소화를 돕는다라는 점까지 학생이 설명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추가적으로 이 기억과 니은에서 이러한 펌프나 혹은 이런 구배를 사용하는 화학적 에너지, 화학적 물질 이런 이동 방식에 대해 설명을 이제 하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, 그럴 경우에는 이 펌프라는 자체, 기전 자체가 ATP,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거죠. 그런 특성이 있고, 이 니은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배, 즉 화학적 물질의 농도에 따라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경사를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특성을 학생들이 답할 수 있다면은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이제 약학대학 면접이긴 했지만 의과대학 면접도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실 수 있으세요. 그래서 의학 약학 면접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학생들이 생리학이고 생화학, 병리학, 양리학 등에 대해서 깊은 이해도가 없다면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답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.
그래서 이런 면접을 3학년 들어가서 준비를 하신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실 수도 있으세요.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보시면 3학년 때 준비를 시작을 하시거든요. 근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생2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도 상당히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이 학업의 연장선으로 보고 면접과 관련된 준비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늦어도 2학년 때부터 늦어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준비를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1학년 때 최대한 빨리 준비를 시작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서울에 위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때부터 준비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 과하기는 하지만 이때부터 뭔가 확실하게 목표를 세우고 이런 지식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. 그래서 준비 과정을 통해서 면접에 필요한 지식뿐 아니라 생기부 작성이나 동아리 활동도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존재합니다.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앞으로 의과대학이나 약학 계열은 더 면접 비중이 늘어날 거예요. 그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는 만큼 자기소개서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학생들이 짧은 면접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되고,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의 학술적인 능력 또한 파악을 하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 면접이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민하게 파악을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